앉아주십시오. 오늘은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선봉대가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동맘들이 통일선봉대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통일과 관련된 율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힘찬 박수로 율동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이는 슬리퍼 신고도 하는 저 율동을 저는 4년을 넘게 지켜봐도 마음은 꿀떡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우리 다가오는 촛불 4주년 때는 우리 율동가 또 노래와 또 발언가 이런 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놓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강현욱 교무님 모시고 소성리 사드 투쟁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아이고, 우리 아까 소성리에도 꽉 채워주셨던 분들이 여기도 이렇게 김천도 꽉 채워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바로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이죠.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이 네 번째 개정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미사일을 개발할 때 그동안 액체 연료만 쓸 수 있었는데 고체 연료를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1970년도 초에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정부는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려고 했었고, 그때 미국에서 미사일 개발을 기술 이전을 해주는 대신 탄두 중량, 사거리 제한, 연료 제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 제안을 담은 지침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침이었기 때문에 1979년도에 이제 맺어지게 되죠. 근데 이것은 지침이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라 쓰고 미국의 허락이라 읽는 이런 방식으로 아주 굴욕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미사일 지침은 3번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1999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180km 제한이었는데 500km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대요. 근데 클린턴 정부에서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300km로 제한을 축소해서 개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도에 사거리를 800km까지 제한을 늘리고, 그리고 탄두 중량을 2톤으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있었고, 3차 개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2017년도 9월 4일에 사거리는 그대로 800km, 그리고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 9월 4일 같은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드 관련입니다. 같은 날 박근혜 정부에서 부지 쪼개기 꼼수로 진행되어 왔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날입니다. 공교롭죠? 같은 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통과되고 3일 뒤에 사드 추가 배치가 강행이 됐습니다. 뭐 날짜가 똑같은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연이겠죠. 그렇죠? 그날 탄두량이 그렇게 풀리고, 그리고 오늘 7월 28일 날 4차 개정은 됐습니다. 고체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가격이 10분의 1이나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체이기 때문에 그 연료 탱크의 부식도 없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 군사위성 등 이러한 저궤도 위성을 아주 싼 값에 많이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우주 산업에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군사위성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어서 한일 지소미아가 효용성이 있다라고 저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 조그마한 억지 같은 명분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의미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한일 미사일 지침에 대한 우려 또한 없을 수 없죠. 첫째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과 그리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아직 중국에서는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에 대해서 아직 중국에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메아리나 우리 민족끼리 TV와 같은 선전 매체를 통해서 대결의 흉심을 드러냈다. 앞으로는 평화를 말하더니 행동은 딴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고위 관계자의 입이 아니라 선전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전시작전 환수와 같이 우리나라의 군사 주권을 되찾아오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은 그동안의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은 그동안에 북한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뒤처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에 있어서 과도한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야기시킨다면 이 정부가 그에 마땅한 책임을 분명 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많은 저궤도 위성을 가진다고 해서 과연 그 정보가 온전히 우리나라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연동통제소는 링크 16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MD 미사일을 통합하는 항공우주통제소는 유사시라고 하면 어떤 전쟁 발발시겠죠. 유사시에는 미 육군 94 방공 및 유도탄 사령부 전방지휘소가 이쪽으로 전개돼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즉 미군이 항공우주통제소를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미국의 연동통제소는 이미 주일미군 연동통제소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있는 미일 공동통합작전조정센터, 이곳에도 유사시에 이 같은 미군이죠. 같은 미육군 94 방공 및 유도탄 사령부 전방지휘소가 똑같이 여기에도 전개돼서 주일미군과 그리고 일본군이 아니죠. 어쨌든 그 자위대를 지휘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사시가 되면은 한미일 MD 체제, 한미일의 어떠한 방어 체제를 미군이 종합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저궤도 위성을 띄운다라고 해도 그 주권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 지소미아에 의해서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정보들, 어떠한 일본의 유사시라고 하는 북한에서 어떠한 위험적 발발이 있을 때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령을 개정을 했었는데 그 근거를 우리가 스스로 지어줄 수 있다. 지소미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걸려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군사 주권은 온전하게 우리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 공유하는 것이 한반도에 북한으로부터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핵무기에 대해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미일 정보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임스 맥콘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이 육군 참모총장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스카르가 있었고 미국은 이것을 숨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이렇게 한미 미사일 개정을 상대국부로서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줬을까? 우리가 뭔가를 받은 것 같으니까 그럼 뭔가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분명하게 있죠. 이에 대해서 김현종 차장은 그날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상대국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상대국부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밝히기는 했으나 그동안에 안보실이나 국방부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거짓말들을 했습니까? 쉽게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는 있으나 이 땅에 주한미군 기지가 존재하는 한, 특히 사드와 같은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이 땅에 완성되는 한 완전한 군사 안보 주권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투쟁으로 통해서 사드 기지 완성을 막아낸다면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삶의 평화를 되찾는데, 군사안보 주권을 되찾는데 아주 큰 행보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드 투쟁을 하면서 맨 처음 배웠던 게 동맹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을 그냥 뭐 친구 맺기처럼 그렇게 단순한 그러니까 말인 줄 알았는데 사드 투쟁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동맹은 전쟁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두고 평시와 유사시의 구분이 없이 평시에도 항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전쟁을 수행하게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동맹이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이렇게 족쇄처럼 누군가는 말합니다. 미국이 고마운 존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마움은 몇십 년 전에 이미 그 고마움은 충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은 북한이라는 어떤 적이 아닌 적을 두고 그리고 북한을 넘어서 이제는 중국과 그리고 또 러시아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새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적이 된다면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맹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사드 반드시 철거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선봉대 대원들을 힘차게 앞으로 모시고 그리고 지역대장인 윤밀래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드를 철거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조국을 통일하자! 사주!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율동할까 해서 기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사업장도 다 다르고요. 근무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총 8일간의 투쟁을 진행하려고 모였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천 시민 여러분, 저희는 안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안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선봉대 대장 윤민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안산은 세월호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구조하지 않아 수백 명의 생명이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정부의 진짜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주에도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입니다.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한다고 했던 사드가 남북 정상회담을 3번씩이나 한 정부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남긴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도록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드를 철거하기는커녕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과는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유일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 일본, 인도 등을 내세워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사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들여서 미국 놈 배부르는 것도 모자라 우리 세금으로 산 미국 무기를 미국의 대중국 군사작전에
돌격대로 나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미국이 이러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알바지를 자처하면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몰아내도 시원찮을 주한미군을 붙잡아 놓는 것이 무슨 시작이라고 그렇게까지 비굴한 모습으로 매달린단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추종하면서 남북관계가 이미 파탄났습니다. 이제는 미중 갈등에까지 휘말려 들어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지역 통일선봉대를 결성하여 문재인 정부의 4대 매국적인 한미동맹 추종 정책의 파기와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 통일선봉대도 비록 작은 힘이지만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지난 3년의 투쟁을 꿋꿋이 지켜오신 성주, 김천 시민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받고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후손이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다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너무 발언 힘차게 너무 멋지게 하셔서 넋을놓고 쳐다보다가 네, 같은 아줌마끼리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저 저렇게 힘차게 이제 사회를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안산에서 오신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여러분들께 네, 통일선봉대 가는 길에 반드시 자주와 평화의 그 끝에서 다시 만나자고 힘차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가도 만나가고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드 철회투쟁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자리에 늘 매년마다 함께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앞에 지민주 님이 와 계십니다. 사실은 잠깐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김동복 감사님 모시고 발언 들으려고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머리도 말끔하게 밀고 이렇게 오셨는데 네, 순서가 정말 없으면 네, 발언을 시켜달라고 하는 말이 제가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고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아서 거의 한 30분 동안 발언해야 되는 날에 김동복 감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패싱하고요. 네, 우리 노동자 가수입니다. 지민주님 다들 아시지요? 네, 이 더위에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지민주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 온 사이에 웬 리모델링이 이렇게 되고 순간적으로 뭐 저희 때문에 한 거 아니죠? 그죠? 뭐가 이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시에서 볼 때는 얼마나 믿겠어. 따도 하고 싶은데 근데 벌써 몇 년째 제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오랜 기간 우리가 싸웠잖아요. 정말 징한데 저는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첫 곡은 힘내라 마음아라는 곡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십시오.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드는지 사는 건지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건지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만 힘이 드는 걸까 거리에 활기찬 바람도
주지 말고 싸워 공나를 가져오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의 마음을 하면 지지 않는다. 한 번만 해볼게요. 내 마음은 한 번 더. 내 마음은 힘내라 하면 조용하게 마음아 힘내라 마음아. 봄날이 올까 첫사랑에 설레임도 같은 그날이 온다면 내게도 온다면 두 팔 가득 빨간 꽃 놓아주지 않을 거야.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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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아. 고개 숙이고 싶던 내게 빠진 마음아. 힘내라 힘내라 내 마음아. 주지 말고 싸워 공나를 가져오자. 고개 숙이고 싶던 내게 빠진 마음아. 힘내라 힘내라 내 마음아. 주지 말고 싸워 공나를 가져오자. 두 번째로 부를 노래는 제가 이제 사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계속 오니까 보니까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집회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리가 중단이 됐었고 사실 그거를 또 치고 들어와서 사드를 또 배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진짜 용이 주도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나 남들은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다 이렇게 거리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그것을 또 뚫고 들어와서 거리두기는 젠장 말도 안 되는 자기들 딱딱딱 붙어갖고 경찰들 들어와갖고 그 보위하면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우리는 다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한테는 그게 기회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동 가수예요. 사실은 노동자 오늘 통일선봉대 동지도 오셨는데 자주 보는 동지들이거든요. 민주노총 소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 동안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냐면 그 산재를 당해서 죽은 노동자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요즘에 그 학생들 특성화고라 그러죠. 마이스고인가 그것도 있고 학생들이 사망한 되면 이렇게 실습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20만 원을 받는데요. 한 달에 20만 원을 받고 거의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수준의 노동 강도로 일을 한대요. 근데 2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시켜놓고 그 시키기 전에 위험한 거라던가 주의할 것들을 얘기를 안 하거나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부잣집 아이들 절대로 그렇게 특성화고 하지 않아요.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 그 학생들이 사실 가는 건데 지금 나이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예, 파쇄기에 휘어서 죽은 친구도 있고요. 또 자살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만든 곡입니다. 네가 조심하지 그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항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네가 조심하지 그랬니? 어떤 피해를 당하면 네가 그때 옷차림이 왜 그렇게 입었니? 네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다친 거다. 사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든 곡이거든요. 예, 약간 가사가 살벌한 가사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산재 현장보다 살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손가락이 잘렸어. 내 몸도 기계 속으로 기계를 멈추고 싶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네가 조심하지 그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발을 헛디뎠어. 내 몸은 허공 속으로 살고 싶었지만 안전띠는 끊어졌어. 네가 조심하지 그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낡아 빠진 안전띠 고쳐놓지도 않았잖아. 기침이 나왔어. 속도 많이 아팠어. 병원에 갔더니 내가 폐뼈 상기래. 네가 조심하지 그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지켜줄 아무런 보호막도 지급되지 않았잖아. 내 목숨값 50만원 어쩌면 200만원.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얼마짜리 목숨이 들어올까. 야야야야 헤이 네가 조심하지 그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네가 조심하지 그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감사합니다. 가사는 잘 들리셨나요? 네, 이런 현실을 살고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산재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얘기를 산재 당사자들이나 다친 분들이나 이제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이니까 다치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에는 이 정도로 다치고 죽거나 하지를 않는 데가 되게 많대요. 물론 더 있겠지만, 워낙 중간에 비리도 많고, 중간에 돈도 많이 빼먹고, 건물 하나 지으려다가 10개 넣어야 될 거 한 5개 넣고 나머지를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아이들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노래는 민주노총 올해 보급곡 우리는 더란 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준비 같이 하셔야 될 게 제가 우리는 더 할 때 손을 검지를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더 이렇게 시작. 우리는 더 그렇지. 팔이 아프신 분들 이 정도 올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더! 약간 약간 느리게 올라가신 분 더 이거 안 되고요. 한 번에 확실하게. 하나, 둘, 셋! 우리는 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요거 반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자, 박수도 칠게요. 비정규직 정에 정리해고 길바닥에 버려진 노동상권 우리를 목조르는 자본세상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지금보다 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동지들 소리를 한번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항상 하나 둘 셋. 경제 불안, 국가 위기, 반복되는 노동자 고통 전담, 우리를 목조르는 자본세상,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감격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지 마. 생산과 부대의 주인이 뒤바뀐 채 뒤로만 가는 먼 나라 노동합법, 끝도 없는 차별과 착취. 일하고 일해도 가난해지는 곳은 된 세상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하나 둘.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한 번 더.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한 번 더.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 돼야 해. 우리는 더 가자. 우리는 더 세지고 강해져야 해. 우리는 더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많아져야 해. 우리는 더 지금보다 더. 감사합니다. 아, 네. 당연하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았지만 최선을 다했고요. 워낙 잘해서 괜찮습니다. 우리 제가 그래도 요즘에 그 트로트 많이 하시니까 트로트 하나 같이 부르고, 제 노래 중에서 유일하게 트로트곡 나의 동지라는 곡이 있거든요. 죽어도 같이 죽고 하면 살고. 기억나시죠? 우리 어머니들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나셔요. 어머, 제가 죽어도 같이 죽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맞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해야지. 맞아. 잘하네. 그러면 어머니 하나만 같이 하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단결할 때 이렇게 시작. 할때 애교는 조금 약간 모자랐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애교는 잘하시네. 이렇게 해서 단결, 웃지 말고 시작. 단결할 때. 이거 없네 진짜. 너무 잘하시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나의 동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만든 곡인데, 이제 죽지는 말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죽어도 같이 죽고 하면은 살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하면 바로 들어갈게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고 주세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박수. 하이. 친구 내 좋은 동지야, 좋은 시절 가가고 달리고 달려 우리 인생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다네. 북치고 이쁘겠지 나의 동지야. 노동자로 살면서 밀리고 밀려 돌아갈 수도 없는 이 끝까지 왔다네. 노동자가 되어 칼을 뽑았다면 한 번은 쳐봐야지. 진짜 노동자 준다고 죽어도 같이 죽고 안 잊어버렸네. 여기다 할까요? 경상도 애교가 안 되네요. 자, 박수마리로 헤이 헤이. 자, 팔이 올라가시는 분만 하시고 힘드신 분은 저랑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노동자가 되어 투쟁에 나섰다면 내 일터는 지켜야지. 진짜 노동자 준비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단결할 때 더 좋은 동지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단결할 때 더 좋은 동지야.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건강하시고. 네, 다시 한번 우리 지민주님께 큰 박수와 한 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뵐 때마다 느끼지만 저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 열정의 끝이 어딘지 참 내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면 궁금하기도 하고 감탄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아까 40분이 안 돼서 마지막 곡이라고 하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복 오빠한테 제가 괜히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김동복 감독님 얘기는 아주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나오지만 재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듣고 싶은 한 반 정도는 팬이기는 한데요. 아까 시간상으로는 너무 짧게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0분도 안 돼서 마지막 곡이라고 하실 때는 정말 괜히 그렇게 말씀드렸나 하고 참 많이 후회했는데 아무튼 지빈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꽉 채워주셨고 또 투쟁할 수 있는 힘을 노래로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 순서로 율동맘 앞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평양 지나 신의주 저 넓은 광야로 올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보고 싶은 내 형제 온 세상 사람들 오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오고 가는 경의선 평화가 넘쳐 만백년 분단의 장벽을 걷고 통일의 새날을 여는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경의선 통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네, 다음번에 코로나 상황이 좀 종료되면 우리 율동맘들과 함께 기차를 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땅의 평화와 이 나라의 자주를 위해 우리는 사드가 철거되고 미군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한반도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이곳 김천과 성주 소성리에서 제일 먼저 열어제치는 자랑스러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드 성능계량 어림없다. 사드 이동배치 어림없다. 사드 추가 배치 어림없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사드를 반드시 철거하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일요일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